안녕하세요. 차기호수와 고급 물리학 멤버십 코스인데 벌써 10번째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예고한 것처럼 라그랑지 역학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라그랑지 역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라그랑지 역학에서는 운동방정식을 유도합니다. 그때 어떤 수학적인 기법을 사용하냐면 변분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변분법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시간을 하겠습니다. 뉴턴 역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면, 뉴턴 역학이 언제 시작했습니까?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발표한 때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1687년. 그래서 17세기 중엽 후반, 17세기 후반이죠. 이때 이걸 발표했는데, 이거 발표하고 나서 뉴턴 역학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다 금방 이해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서 사용되는 수학도 뉴턴이 만들어서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이 뉴턴 역학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이 이론을 더 심화시키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중요하게 첫 번째로 기여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위스의 베르누이인데, 이 스위스의 베르누이가 유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식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르누이 방정식이죠. 오늘날에는 베르누이 방정식을 유체는 기체와 액체를 부르는 이름인데, 유체에다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면 베르누이 방정식이 금방 유도가 됩니다. 그런데 베르누이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유체의 운동을 실험에 의해서 식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1738년, 그러니까 근 60년 뒤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스위스의 오일러라고 하는 수학자가 강체의 회전 운동을 하는데 뉴턴 운동 방정식을 적용했습니다. 물체가 크기를 갖고 있으면 그게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게 편하다고 그랬죠. 이 회전 운동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오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회전 운동하는 오일러 각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잘 설명하는 방법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라그랑주는 이탈리아에서 출생하고 프랑스에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이 라그랑주가 라그랑지 역학을 만들었죠. 1770년대.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또 한 5, 60년 있어서 영국의 해밀턴이 해밀턴 역학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1832년입니다. 그럼 벌써 19세기죠. 그래서 뉴턴 역학, 라그랑지 역학, 해밀턴 역학, 이렇게 세 가지의 버전이 있는데 이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각 역학을 실제 문제에 적용해서 푸는 마지막 식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을 발전시키는 유도해 나가는 과정이 다르고, 특히 해밀턴 역학은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데보다는 이게 양자역학으로 넘어가는 다리를 제공해 줬다라고 해서 해밀턴 역학의 포멀리즘이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뉴턴 역학과 라그랑지 역학이 어떻게 다른지 보기 위해서 그 특징을 보겠습니다. 뉴턴 역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는 ma라는 식이 어디서부터 유도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뉴턴의 운동 법칙이 옳은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실제 자연현상에 적용해 봤더니 그 결과, 그 자연현상에서 측정한 결과와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 계산한 결과를 맞춰보니까 어때요? 맞죠. 틀린 데가 한 군데도 없어서 이게 옳구나 하는 것을 알았는데, 자, 그러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는 특징은 뭐냐면 그 풀이를 구할 때 한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얘기해주는 그 다음 점으로 점을 하나씩 찾아 나가는 방법으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 미분 방정식 이렇게 생겼죠. 이것을 컴퓨터로 푼다고 하면 어떻게 풀리냐면 이런 식으로 풀립니다. 여기서 이 식의 의미가 뭐냐면, xi는 i번째 위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있는 데가 1, 그 다음 위치가 2, 그 다음 위치가 3 이런다면, 우리 처음 위치 1이라는 위치를 알고 2라는 위치를 알면 이 식,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서 3라는 위치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2와 3를 알고 4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3와 4를 알고 5를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한 점씩 따라가면서 물체가 실제로 움직이는 경로를 찾는 거, 이게 이제 뉴턴 역학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 뉴턴 그 차분 방정식은 어떻게 해서 구해졌냐면, 이 차분 방정식이 미분은, 이게 바로 미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델타 t분의 x t 더하기 델타 t 빼기 x t인데, 이때 델타 t가 0으로 가면 그러면 이제 미분 dt분의 dx가 되죠. 이것을 델타 t를 타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순간을 xi라고 하고, 그 다음 순간의 위치를 xi라고 하고, 그 다음번 순간의 위치를 xi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이 왼쪽에 있는 식을 오른쪽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xi 도 이렇게 한 거는 속도, i번째 속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 미분한 거, 두 번 미분한 것은 위에서 한 것과 똑같은 것을 속도로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식이 되는데,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xi의 투도순, 이건 가속도가 되겠어요. t로 두 번 미분하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니까, 이것을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다 그대로 대입할 것 같으면 아까 본 x의 i 플러스 1번째 위치는 x의 i의 위치와 x의 i 마이너스의 위치, 마이너스 1의 위치로부터 구할 수 있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뉴턴 역학은 어떤 개념이냐면, 처음 시작, 초기 조건을 알면 초기 조건 하나만 알아서는 안 되겠죠. 초기 조건 두 개를 알면 거기서부터 하나씩 물체가 움직여 나가는 이제 경로를 찾아가는 거. 이게 뉴턴 역학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라그랑지 역학의 특징은 어떠냐면,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해밀턴의 최소 작용 원리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 경로가, 작용이 최소가 되는 게 실제 경로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소 작용 원리에서부터 운동 방정식인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 그냥 라그랑지 방정식 이러기도 하고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 라그랑지 방정식을, 운동 방정식을 최소 작용 원리에서부터 유도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유도한 그 결과는 어떠냐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과 똑같죠. 그래서 그 이론 체제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다라고 하는 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작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작용, 액션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것도 물리량입니다. 이 작용은 우리가 직접 측정하는 물리량은 아니지만 이 작용은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A점하고 A를 시작점이라고 하고 B를 끝점이라고 하면 A에서부터 B까지 물체가 힘받고 움직일 때 움직일 수 있는 경로가 어떤 경로든지 계산을 해봅니다. 그 경로를 따라서 가면서 무엇을 계산하냐면 작용을 계산하는데, 이 작용은 이 적분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A에 있을 때 A에서 출발한 시간이 t1이고 B에 도착한 시간이 t2라면 이 L이라고 쓴 것을 라그랑지안인데, 라그랑지안을 시간에 대해서 경로에 따라서 이렇게 쭉 적분한 거, 이걸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경로로 작용 계산하고, 그 다음 경로로 작용 계산하고, 마지막 경로로 작용 계산하고, 여기 경로 무수히 많이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경로를 많이 있으면 그 작용을 계산해 볼 것 같으면 실제 경로는 어떤 것이냐, 그 작용 중에서 제일 작은 작용으로 가는 게 이게 실제 경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빛이 움직일 때,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빛이 움직일 때 직선으로 움직이죠.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일 때 왜 직선으로 움직이냐, 뭔가 최소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빠른 시간에 가는 거, 이게 직선이다, 이런 식인 것처럼 힘을 받고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것이 무엇을 가장 최소로 하느냐 하는 그 최소로 되는 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용을 구하는 것을 라그랑지안이라고 하는데, 이 라그랑지안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작용의 원리는 이 실제 경로를 구할 때 작용이 최소가 되게끔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게 증가하다가 감소하거나 또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이 가장 낮은 데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변화가 없겠죠. 자, 점점 감소하다가 점점 증가하면 여기 맨 밑에서는 변화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 델타 I는 작용의 변화입니다. 작용을 변화를 시켰을 때 그게 0이 되게 하는 그런 경로가 이제 실제 경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라그랑지 역학을 우리 적용할 때 실제로 여기다가 이 작용을 전부 계산하냐면 그렇지 않고 바로 그런 개념만 우리가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가 되는 작용을 구하는 운동 방정식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로에 대해서 실제로 작용을 내가 막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수학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라그랑지안이 궁금하죠. 어떤 라그랑지안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것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서 작용을 구하면 실제 경로에서는 그게 최소가 되게끔 움직이는가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한데, 그러면 이 라그랑지안은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구하느냐. 사실은 이 라그랑지 역학은 뉴턴 역학이 나온 다음에 뉴턴 역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뉴턴 역학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운동 방정식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아는 경우에는 최소 작용 원리에다가 대입해 가지고 구한 운동 방정식이 뉴턴의 운동 방정식과 같도록 그렇게 라그랑지안을 구하면 됩니다. 꼭 뉴턴 역학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아는 그런 세상이 있으면, 그러면 운동 방정식을 만드는 라그랑지안을 이제 찾으면 되는 것이죠. 뉴턴 역학에서는 그것이 아주 재밌게도 라그랑지안이 무엇과 같았냐면 운동 에너지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뺀 거, 이게 바로 라그랑지안으로 할 것 같으면 바로 뉴턴의 운동 방정식과 똑같은 그런 운동 방정식이 나오는 것인데, 운동 방정식을 모르는 세상도 있겠죠. 그게 아주 작은 세상이라든가, 뉴턴 역학은 우리 주위의 세상인데 원자 내부의 세상, 우리 거기에 모르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작은 양성자 안에 있는 세상,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세상, 또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성립하는 세상,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세상의 운동 방정식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라그랑지안이 만족해야지 되는 그런 어떤 성질들이 있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반드시 만족해야 된다든가, 어떤 그 대칭성을 만족해야 된다든가, 그런 성질을 만족하게끔 라그랑지안을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본 다음에 거기서 그 라그랑지안으로부터 운동 방정식을 구해 가지고 그것을 실제 현상에 적용해서 그게 옳은 라그랑지안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라그랑지안으로부터 작용, 액션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운동 방정식을 구하는 게 변분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변분이 무엇인지를 조금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에는 차분과 미분은 우리 잘 설명했는데 여기에 변분이라는 거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차분은 뭐냐면 디퍼런스고, 델타 x, x의 차분 그러면 델타 x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미분은 디퍼렌셜 그러죠. 그 다음에 dx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변분은 영어로 베리에이션입니다. 베리에이션. 그래서 델타 x라는 기호, 델타를 씁니다. 그래서 먼저 변수 중에서 독립변수. 독립변수란 뭡니까? 아무렇게나 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독립변수에 대한 차분, 미분, 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t가 이제 독립변수라고 할 때 델타 t는 어떠냐? t의 두 값의 차이를 구하면 됩니다. 이건 아무 값이나 좋아요. 이거 값이 어때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미분은 어떠냐? 미분은 이 차분 중에서 굉장히 작아야 되죠. 그게 얼마나 작아야 되냐? 사실은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는데 작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옛날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곱해서 0으로 놓을 수 있으면 우리 미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아주 작은 미분. 그래서 차분이나 미분은 어떤 숫자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개념이죠. 그래서 차분은 아무튼 두 변수의 차이를 구하면 되고, 미분은 그 변수의 차이가 굉장히 작으면 되는데, 변분은 어떠냐 하면 변분은 독립변수의 변분은 0입니다. 변분은 독립변수에 대한 변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속변수에 대한 변분을 구하는 것인데, 그래서 변분의 경우는 한 값이 아니라 함수입니다. 함수가 변분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종속변수의 차분, 미분, 변분을 이제 한번 구해보죠. 종속변수에 대한 차분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변수를 이렇게 약속하겠습니다. 독립변수는 ts가 독립변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종속변수는 x, y, f, g가 있는데 이놈들은 무엇에 의존하냐면 x하고 y는 독립변수에만 의존하고, f는 종속변수인 x, y에도 또 의존하고, 그 다음에 g는 x에 의존하는데 이 x는 t와 s 이런 두 개의 독립변수에 의존하고,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이 차분은 어떻게 하느냐? 차분, x에 대한 차분은 이거는 dt분의 dx하고, 다시 말하면 t에 대한 기울기에다가 델타 t,
t의 독립변수의 차분을 곱하면 그러면 종속변수의 차분이 됩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체인 룰이라고 하죠. y는 t와 s 독립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편미분을 해야 됩니다. 먼저 t에 대해서 편미분한 다음에 t의 차분을 곱하고 그 다음에 s 독립변수인 s에 대해서 편미분한 다음에 그것의 차분을 곱하면 그러면 y의 전체 차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f, 라지 f에 대한 차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x에도 의존하고 y에도 의존하고 t에도 의존하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편미분한 다음에 각각의 차분을 곱했는데 이때 차분 중에서 델타 x와 델타 y는 또 종속변수죠. 그러니까 이놈도 독립변수의 차분으로 또 표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독립변수의 차분으로 또 표시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독립변수의 차분 델타 t를 곱한 것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g라는 함수는 어떠냐? g라는 함수는 지금 의존하는 게 x와 t, s에 의존하죠. 그래서 x로 편미분하고 델타 x, t로 편미분하고 델타 t, s로 편미분하고 델타 s를 곱하는데 이때 델타 x는 이것도 종속변수니까 요놈은 어떻습니까? t와 s에 의존하죠. 그래서 그것도 두 번 t와 s로 의존하면 t로 편미분하고 델타 t를 곱하고 그 다음에 s로 편미분하고 델타 s로 곱하니까 종속변수가 두 개면 델타 t에 곱해지는 항하고 델타 s에 곱해지는 항 이렇게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차분을 구하는 방법인데 미분을 구하는 방법은 여기서 그대로 차분을 미분으로 바꿔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dx도 어떻습니까? dt분의 dx에서 델타 t 대신에 dt를 곱하고 y도 마찬가지로 아까 델타 t하고 델타 s 있던데 차분이 있던 데를 그냥 미분으로 쓰면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차분을 미분으로 쓰기만 하면 체인룰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때 미분도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g에 대한 미분도 똑같이 차분 자리에 미분만 갖다 미분만 쓸 것 같으면 똑같이 이렇게 되죠. 이제 마지막으로 변분은 어떻게 하느냐? 변분은 독립변수에 대한 변분은 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독립변수에 대한 변분하기 하나 전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dx, dt 여기서 이게 바로 뭡니까? 미분의 경우에 지금 그 미분 구하는 거, 종속변수의 미분 구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dt나 ds 이거는 0이니까 이때는 뭐밖에 없냐면 그냥 델타 x, x의 변분, y의 변분 이렇게 딱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x의 변분이란 뭐냐면 x가 t의 함수면 x가 t의 함수인 그 함수가 조금 달라지는 함수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분에서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f에 대한 것도 이런 꼴로 돼 있으면 여기서부터 독립변수에 대한 미분은 없어지니까 뭐만 살아남습니까? 여기 그 종속변수인 델타 x하고 델타 y가 있는 것만 살아남고 dt가 있는 항은 없어지죠. 그 다음에 g에 대한 것도 어떻습니까? 여기서 dt, ds가 하는 건 없어지고 살아남지가 않고 파셜 x분의 파셜 g하고 델타 x만 이렇게 하는. 그래서 변분을 구할 때는 이런 체인 룰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분을 우리가 구할 줄 알면 우리 변분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변분법 영어로는 Calculus of Variation입니다. 우리 라그랑지 역학에서 나오는 용어 말고 그냥 수학적으로 변분법을 적용하는 예를 하나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 예는 뭐냐면 f라는 함수가 y와 y'과 x에 의존하는데 y는 그래서 종속변수입니다. y'은 뭐냐면 y를 x로 미분한 거예요. dx분의 dy. 그 다음에 x가 독립변수입니다. 이랬을 때 이 함수를 x에 대해서 x1에서 x2까지 적분했을 때 이 적분한 값이 최소일 조건을 구하라. 이걸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델타 j는 0일 조건을 구하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가정이 되어 있냐면 이때 x1과 x2에서는 변분이 0이다. 다시 말하면 y 함수가 거기서는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델타 y1은 0이고 델타 y2는 0이다. 이런 조건 아래서 저 적분이 최소일 그런 조건을 구하는데 이때 저 y'은 dx분의 dy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건을 이렇게 썼습니다. 델타 j는 0인데 델타 j를 이 델타의 변분 기호가 적분 기호하고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분 기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델타 f 이렇게 됐죠.
이렇게 델타 F가 되면 그 다음에 F가 무엇에 의존하느냐에 의해서 우리 앞에서 변분을 전개한 식 있죠. 그걸 그대로 할 것입니다. 그게 뭐냐? 지금 F는 무엇에 의존하냐면 Y하고 Y'하고 X에 의존하죠. 그래서 Y에 의존하는 것은 파셜 Y분의 파셜 F에서 델타 Y. 그 다음에 Y'에 의존하니까 파셜 Y'분의 파셜 F에서 델타 Y'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독립변수에 대한 변분은 0이니까 여기까지 쓰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 0, 이렇게 0이라고 나왔을 때 이것을 만족하는 함수 F가 무슨 조건을 만족하는지 이걸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변분법인데,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두 번째 항, 요것을 조금 더 적분을 해야지 됩니다. 이 두 번째 적분은 이제 이렇게 생겼죠. 그랬을 때 Y'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dx분의 dy라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 변분 dx분의 dy의 변분인데, 이때 dx분의 d라는 미분 연산자하고 변분 델타하고는 서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 썼습니다. 그래서 dx분의 d하고 델타 y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앞에는 파셜 y 프라임분의 파셜 f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선 델타 y를 미분한 것이죠. 하나는 그냥 함수가 있고 또 하나는 독립변수로 미분한 항이 있으면 이때 항상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부분적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여기에 미분하지 않은 파셜 y 프라임분의 파셜 f는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요 미분한 델타 y를 그대로 놔두고 양 끝을 대입하고, 양 끝에서 그 값, 여기서 이렇게 한 것은 x1과 x2에서 x2의 값을 대입하고 빼기 x1의 값을 대입한 겁니다. 그 다음에 빼기 한 다음에 뭐가 되냐면 미분한 순서를 바꿔줍니다. 미분을 아까 델타 y에 미분했던 것을 앞에 있는 파셜 y 프라임분의 파셜 f에 미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델타 y를 그냥 곱한, 이게 바로 부분적분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요 앞에 있는 요 부분, 요건 뭡니까? 델타 y에다가 x1하고 x2를 대입해야 되겠죠. 근데 델타 1에다가 x1, x2를 대입한 게 바로 뭐냐면 델타 y1이고 델타 y2죠. 그래서 이 델타 y1과 델타 y2가 0이라고 했으니까 요 앞항, 요거는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적분에서 요 부분, 우리가 부분적분 한 것은 요걸로 바꿔 쓸 수가 있는데, 바꿔 쓴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걸 갖다가 요 두 부분을 부분적분한 걸로 바꿔 썼어요. 자, 이렇게 바꿔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부분적분 한다면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전부 다 델타 y 변분이 있죠. 이 변분으로 이렇게 잡아 뺄 수가 있겠어요. 이 변분을 이렇게 잡아 뺄 때 이 델타 y라고 하는 것은 y는 경로입니다. x에 대한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x1에서 y값이 여기 y1이고 x2에서 y값이 y2인데, 자, 이런 경로, 이게 함수. 자, 여기서 파란색으로 그린 게 이게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른 경로를 하나 이렇게 그리면 그 차이, 빨간색하고 파란색의 차이, 요게 델타 y인데 요게 y의 변분인데, 이 y의 변분은 아무 값이나 가능해야지. 그냥 경로를 아무 경로나 다 해보는 거죠. 아무 경로나 다 해가지고 최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보면 이 식에 그 델타 y로 적분한 게 이게 0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델타 y 이 변분 아무 값이나 곱해서 적분을 해가지고 0이 되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냐면 요 앞에 있는 게 0이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J라고 하는 적분값이 최소가 될 조건은 변분법을 이용해서 그 조건을 알아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뭐예요? 여기에 표시한 거 파셜 y분의 파셜 f 빼기 dx분의 d 파셜 y 프라임분의 파셜 f는 0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소가 될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거를 아까 우리가 한 액션의 최소 작용 원리에 그대로 대입할 것 같으면 이런 식이 유도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라그랑지 방정식이고, 이 라그랑지 방정식이 뉴턴의 운동 방정식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얘는 그냥 수학적인 예를 들어봤는데, 항상 이런 결과는 함수가 무엇에 의존하냐에 따라서, 이건 지금 y, x에 의존하는 함수였죠. 그때 그걸 두 개의 고정된 구간에서 적분한 게 최소 또는 최대가 되는 조건은 항상 이런 식으로
조건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라그랑지 역학에서 운동 방정식을 찾아내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분법을 이용해서 라그랑지 방정식을 찾아내고 그 라그랑지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우리 뉴턴 역학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더 좋은지 그런 것들을 차차 하나씩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